올해 유튜브 저는 미국과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 수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비 선거 그 프라이머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화요일에 그 예비 선거들이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사진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동양분이 이렇게 또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 계시래요. 한국 계신 홍 여성분 이제 후보이신데 위스콘신 주에서 이제 이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여기에서 이제 안타깝게도 졌다라는 거는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흑인 분은 데이비드 크롤리라고 하는 분이시라고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또 졌다고 합니다. 온건파인 데이비드 이제 크롤리가 이렇게 또 승리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이 홍 후보는 이제 한국계 홍 후보는 좀 이제 진보파였다고요. 좀 더 이제 왼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진보파였는데 그런데 이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선 활동도 잘 하고 있었고 뭐 그랬는데 예전에 SNS에서 그 땡스 기빙에 대해서 뭐 비하 발언을 이렇게 또 했었던 게 들춰지게 되면서 발목을 이렇게 또 잡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보 정치인들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또 졌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위스콘신 주에서 이 온건파가 이제 승리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주에서 이제 상원 의원 민주당 예비 선거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패기 플래너건 부지사가 자금력이 우세했던 온건파 크레이그 의원을 꺾고 승리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네소타 주에서는 진보파가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상원 의원 이제 공화당 예비 선거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돌아가신 린지 그레이엄 의원 동생인 다린 그레이엄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이렇게 또 받으면서 이제 결선 투표에 진출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뭐 예비 선거가 이렇게 또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CNN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아시다시피 콜롬비아를 이렇게 또 보면은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대지진이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8월 10일에 대지진 7.4 엄청나게 이렇게 또 크게 일어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지금까지 뭐 사망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255명 어제 뉴스에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잔해에 깔린 실종자들의 수가 3천여 명에 달하는 것 같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정말 기적적이게도 콜롬비아 이제 두 개의 도시에서 가장 큰 피해를 이렇게 또 입지 않았었습니까? 캘리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기적적이게도 이제 아기가 구출이 이렇게 또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극적인 구출이었다라고 하면서 붕괴된 건물 잔해 속에서 주민들이 협동을 해가지고 계속 구조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콘크리트 상판을 들어 올리니까 거기에 아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이 이렇게 또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아기랑 남성을 극적으로 구조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제 기적적인 그런 구조가 이렇게 또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캘리뿐만이 아니라 페레이라 지역도 이제 굉장히 큰 피해를 이렇게 또 입은 곳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잔해 속에 깔린 그런 생존자들을 위해 가지고 이 자원봉사자들, 군인들, 경찰들 계속해 가지고 잔해를 치우면서 구조 활동을 3일째 수색 작업을 지금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도심지 지역뿐만이 아니라 좀 이제 굉장히 시골 지역 그런 곳들 있지 않습니까? 원주민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서도 굉장히 큰 피해를 이렇게 또 입었지만, 하지만 이제 뭐 시골 지역 굉장히 깊숙이 이렇게 또 들어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구호 물품들이나 뭐 의약품들은 제대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콜롬비아에서는 엄청난 이런 피해를 이렇게 또 입었기 때문에 유럽 연합에서 위성 서비스를 가동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위성으로 뭐 보고 뭐 그래서 뭐 도와주고 뭐 그러고 있나 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위성으로 뭐 인터넷도 이렇게 또 하게 하나? 네, 뭐 그런 위성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제 가동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구호 자금 같은 것들을 지금 보내주고 있다. 네, 유럽에서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콜롬비아랑 별로 사이가 안 좋거든요. 미국은 안 도와주고 있나 보네. 뭐 그런 기사는 이렇게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뭐 도와주고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지진이 지금 이 콜롬비아를 이렇게 또 보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다고 하거든요. 취임을 하자마자 72시간 내에 갑자기 이런 재난에 이렇게 또 들이닥쳐가지고 신임 대통령은 뭐 발빠르게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뭐 대통령이 되자마자 뭐 재난이 이렇게 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재민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임시 주거비 같은 거를 뭐 지원을 이렇게 또 하고 뭐 긴급 경제 대책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하는 등 이 비상 상황에 발빠르게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콜롬비아 이런 뭐 대재난이지 않습니까? 자연재해가 이렇게 또 일어났는데 제발 좀 잘 수습이 이렇게 또 되면서 아직까지도 뭐 생존자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니까 아직 그 골든타임 72시간이 안 지나지 않았습니까? 빨리빨리 잘 많은 분들이 구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가지고 제가 어저께인가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대지진 있지 않습니까? 대지진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좀 불안한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또 살고 있다 보니까 캘리포니아가 좀 큰 대지진 때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캘리포니아가 천년치의 그 지진이 쌓여 있다고요. 그래서 대지진이 올 수도 있다 라고도 이제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와서 이제 좀 이제 불안한데,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자잘한 지진이 또 없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4점 이런 좀 흔들림이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진들이 좀 자주 이렇게 또 일어났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지진들이 없는 것 같아. 진짜 약한 것들 뭐 1에서 3짜리는 어느 정도 있긴 있지만 4, 뭐 5 이런 게 잘 안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거 뭐 다 뭉쳤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또 오는 게 아닌지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제발 캘리포니아 지진이 오더라도 잔잔한 거 여러 개 이렇게 또 와가지고 좀 이제 완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CBS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저께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에서 그 나토 정상회담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케이터링 서비스하는 그 트럭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군용기를 타고 이제 영국 기지로 날아갔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또 날아갔다, 뭐 첩보 작전처럼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뭐 옆에 있는 그런 또 중요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분들도 위장용 항공기를 이렇게 또 이용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이 움직였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또 이제 측근들이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케이터링 그 트럭으로 이렇게 또 옮겨 타가지고 그 미군 수송기를 이렇게 또 타고 이렇게 갔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에어포스 1에는 뭐 기자들뿐만이 아니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그런 분들은 그 위장용 에어포스 1에 이렇게 또 탑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군에서는 뭐 CIA랑 뭐 이런 뭐 정보 당국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 지금 이란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위협이 이렇게 또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이렇게 또 받다 보니까 이 위협에 대응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비행기 교체 작전을 그때 이제 바로 지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터키 앙카라에서 영국 기지까지 이렇게 또 갔다가 거기에서 최신 그 전용기로 교체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서 선물 받은 카타르에서 선물 받은 그 747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또 타고 워싱턴 DC로 귀환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안전하게 뭐 끝나기는 끝났지만 그렇지만 그 에어포스 1 안에 이렇게 또 타고 있었던 기자단들은 취재진들 있지 않습니까? 취재진들이랑 그리고 몇몇 참모들 마르코 루비오랑 그리고 이제 스캇 베센트는
몰랐다고 하네요. 백악관 참모들은 그거를 이렇게도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에어포스 원에 타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군인들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뭐 블란디 같은 거 이렇게도 내리고 하긴 했지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나랑 같이 타고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위험에 가장 노출이 되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에어포스 원 여기였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마르코 루비오 장관도 이제 몰랐고 스카페스 장관도 몰랐나 봐. 기자단도 모르고 그랬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로부터 이렇게 또 기증을 받은 747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에어포스 원이라고 이렇게 또 하는 그 비행기를 보안 업그레이드를 최대로 진행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네요. 여기다가 또 돈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쓰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카타르에서 기증을 받은 747 이 비행기를 이거를 자기가 대통령이 끝나면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뭐 자기의 그 대통령 라이브러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전시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 기증을 받아가지고 다 자기가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카타르한테 뭐 뒤로 뭐 많이 준 것 같아. 뭐 미국에서 혜택 뭐 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카타르도 원래 주려고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던져두고 그거 이거 주면은 내가 이런 거 뭐 편히 봐줄게. 그렇게 한 것 같다고 합니다. 뭐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나토 정상회담에 이렇게 또 참석을 해가지고 암살 위협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이러한 작전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미드웨스트에서 굉장히 커다란 폭풍우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3명이나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디애나주에서 나무가 집을 이렇게 또 덮쳐가지고 4살짜리 이제 아동이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이 폭발을 이렇게 또 하는 사고도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한 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그리고 오하이오주에서도 이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한 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해서 총 3명이 사망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오하이오주에서는 이 교도소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에서 낙뢰가 떨어져요. 번개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교도소 안에 있었던 16명이 그 번개에 이렇게 또 맞아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 그런 사건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드웨스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강풍이 엄청나게 세게 불고 있고 뭐 토네이도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네요. 시속이 80마일로 엄청나게 강력한 강풍이 이렇게 또 불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일리노이주 이렇게 또 해가지고 토네이도가 이제 발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차가 막 뒤집히고 뭐 지붕이 날아가고 난리가 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러한 태풍이나 토네이도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일리노이주, 인디애나주, 오하이오주, 뭐 켄터키주 이런 이 주들에서 80만 가구의 전력이 이렇게 또 끊겼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전력이 완벽하게 복구가 되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전망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태풍이나 뭐 토네이도뿐만이 아니라 오하이오주 정부에서는 홍수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까지 이렇게 또 선포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막 폭우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내려가지고 침수 피해 주의보도 이렇게 또 발령을 이렇게 됐다. 1,600만 명한테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태풍, 뭐 폭우, 뭐 강풍, 뭐 토네이도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경찰관들이나 뭐 소방차들이 이런 뭐 피해 지역을 이렇게 또 가는 데 있어가지고 큰 어려움을 이렇게 또 겪고 있다라고 하네요. 여기 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나무들이 막 넘어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진짜 강풍, 뭐 태풍 이런 게 진짜 무서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저희 집 플러턴에 제 집 말고 이제 저희 부모님 집 굉장히 커다란 집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거기에 진짜 커다란 나무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아니 막 태풍이 불고 막 비가 막 쏟아지고 막 그러니까 그 커다란 나무가 쓰러지더라고요. 쓰러져가지고 그때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막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도 막 엄청나게 이렇게 또 되고 있고 AI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왔었던 게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이제 잘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이 AI로 인해 가지고 잘린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우려를 했었던 것만큼은 그렇게 많이 잘리지 않았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AI로 인한 대량 실업 예측은 솔직히 말해 가지고 실현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네요. AI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된 직업군의 실업률의 상승폭은 0.7% 정도였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적게 노출이 된 이 직업군에서도 0.8% 그래가지고 아니 AI가 이제 일을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직업들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잘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예상보다는 대규모로 일자리 파괴는 일어나지는 않았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예전에도 컴퓨터 같은 거 막 이렇게 또 나오고 그리고 뭐 인터넷 같은 거 막 이렇게 또 나왔었을 때 그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잘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런데 그런 뭐 컴퓨터 같은 것들이나 뭐 인터넷 같은 것들이 시장을 이제 완전히 변화시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렇게 또 걸렸다. 그러면서 요번 이 AI도 AI 혁명도 아마도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제 걸릴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어마무시하게 빨리 발달을 함에 따라 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잘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단시간 내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소리.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러한 결과들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사람들을 그냥 막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이 AI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뭐 더 뽑고 있거나 그리고 지금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74% 정도는 AI 역량을 주요로 우대를 이렇게 또 하면서 필수 조건으로 뽑고 있다.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일자리를 더 이렇게 또 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 AI를 잘 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수많은 기업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적은 사람으로도 대규모 팀 수준의 업무를 처리를 이렇게 또 하는 등 그 효율이 엄청나게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뭐 테크 기업들을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뭐 메타 같은 것들이 가장 많이 이제 사람들을 이제 많이 자르는 것으로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마존에서도 뭐 위에 있는 사람들 막 자르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은 뭐 엄청난 뭐 대규모 뭐 실업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확실히 차츰차츰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AI가 이제 도맡아서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 뭐 싱귤라리티 뭐 특이점이 온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 뭐 AI 탑재가 돼가지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가 알아서 생각을 하고 뭐 돌아다니고 알아서 일을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어쨌든 아직도 좀 시간은 이제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 시대에 필요한 정확한 기술 조합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정규직을 이제 찾는 것보다는 뭐 단기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같은 그런 사람들을 더 활용을 이렇게 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들도 이 일을 이렇게 또 구하는 사람들도 이 AI를 이제 다루기 위해 가지고 더 열심히 이렇게 또 노력을 하고 이제 배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 AI를 모르면은 일자리 이제 구하는 것도 이렇게 또 어려워지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를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쓰면서 변화에 빨리빨리 맞춰가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가지고 일자리도 더 많이 이렇게 또 얻고 돈도 이렇게 또 잘 버는 게 아닌가. 기업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 AI를 멀리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기업들은 뒤처지게 되는 것이고 AI를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쓰면서 이런 효율성을 이렇게 또 늘려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결과가 이렇게 또 나오는 게 그게 이제 AI의 장점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AI가 다 도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AI를 써가지고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건 간에 뭐 기업이든 간에 그렇게 이렇게 또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대규모 해고까지는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AI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지. 그렇지만 나중에는 AI가 진짜 일을 다 도맡아서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진짜 많은 해고가 일지 않을까. 그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칼시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예측 시장
그 돈 놓고 돈 먹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측 시장에 대해 가지고 뉴욕시가 조사에 지금 착수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뉴욕시 의회에서는 허위, 기만적 마케팅, 미성년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마케팅을 한 혐의를 이렇게 또 가지고 이런 예측 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 칼시, 코인베이스, 제미나이, 타이탄 이런 4개의 예측 시장 업체를 조사를 이렇게 또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줄리 매닌 시의회 의장이 각 기업의 조사 선을 구성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들이 소비자 보호법을 제대로 준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이제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칼시, 폴리마켓, 코인베이스, 제미나이, 타이탄, 이 제미나이라고 하니까 AI 그 생각이 나. 제미나이, 타이탄이라고 하는 그 예측 시장 그 플랫폼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거는 거의 도박이지 않습니까? 돈 놓고 돈 먹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성행을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승부 조작 같은 스포츠에는 승부 조작 같은 거 이렇게 또 있을 수도 있고 돈이 이렇게 또 많이 오가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다분히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뉴욕시가 이런 프레딕션 마켓에 이런 플랫폼을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항공 추적 플랫폼인 플라이트 어웨어에서 여기에서 예측 시장 업체인 칼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소송을 이렇게 또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항공편 취소 그리고 그것에 이제 연계가 된 예측 시장이 안전을 위협을 하는 그런 행위를 유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항공 운항 차질을 초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지적을 이렇게 하면서 소송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예측 시장에서 이런 것도 예측을 하나 봐. 이러이러한 항공편들이 취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예측을 해가지고 돈 놓고 돈 먹게 하나 봐. 와 이거 미치게 아닌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항공편을 취소를 하는 쪽에 이제 돈을 건 사람들은 항공편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취소를 하려고 위협적인 그런 행동도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또라이가 이제 가서 난동을 이렇게 또 피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항공 운항에 차질을 이렇게 또 초래를 할 수도 있다. 이거 뭐 하는 거냐라는 그런 소리지. 이런 예측 시장, 돈 놓고 돈 먹기 이런 이제 도박 같은 것들은 야 이거는 진짜 아니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조사를 잘 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만 이제 투자를 이렇게 또 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투기죠, 투기. 이건 도박이고 칼시 같은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하는 대신에 그냥 주식하는 게 최고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인도 비슷하고 코인도 쪽으로 어쨌든 또 여기 워싱턴 포스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백악관 그 건설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그 건설 프로젝트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이렇게 또 보니까 자그마치 9억 달러나 쓸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비공개 계약서를 검토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검토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9억 달러 정도가 쓰여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지금 계약된 그 금액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1억 달러 쓰겠다, 2억 달러 정도 되겠다. 그리고 그것은 다 이 도네이션으로 충당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2억 달러에서 4억 달러 넘어가고 5억 달러 넘어가고 그러다가 지금 보니까 9억 달러래요. 9억 달러. 이 9억 달러를 누가 도네이션을 이렇게 하겠냐. 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텍스페이어들의 머니로 이 백악관이 지어진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과 다르게 텍스페이어들의 돈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그러면서 대중에 공개가 되지 않았던 기밀 계약 문서들을 통해 가지고 세금 투입 규모 그리고 집행 방식의 세부 내용들이 드러났다. 거기를 보니까 도네이션으로 절대 될 수가 없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다시 말해가지고 세금에서 빼다가 백악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지금 지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와 미쳐버려요, 미쳐버려. 그러면서 지금 중산층들이나 저소득층들의 혜택은 다 뺏어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아 진짜 개짜증납니다. 너무 열받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론이 악화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들이 아니 불필요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인한 백악관 리모델링이지 않느냐,
아니 네가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쓴다고 했는데 아니 무슨 세금이 들어가냐고. 그리고 9억 달러나 여기다가 쓴다고 엄청난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런 커다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도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백악관을 부수고 거기를 지금 건설 진행을 이렇게 따고 있지 않습니까? 야, 미쳐버리겠습니다. 미쳐버려. 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아주 그냥 개차반이 나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개차반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지금 화가 이렇게 또 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파워볼, 또 이제 파워볼이 당첨 금액이 자그마치 1 빌리언 달러까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한국 돈으로 1조 4천억 원 아닌가요? 와, 1 빌리언 달러, 10억 달러까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는 만약에 이 1 빌리언 달러에 당첨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 어디에서 이제 당첨금을 받는지에 따라 가지고 세금법이 또 이제 굉장히 틀려져 가지고 어떤 주에서 이제 당첨이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600 밀리언 달러 이상 받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어떤 데서는 600 밀리언 달러 이하로 이제 받을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우선 이제 연방 세금은 내야 된다고요. 24% 원래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최대 37%까지 적용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어쨌든 연방 세금은 이렇게 또 낸다. 그런데 주별로 또 이제 세금이 이렇게 또 다르거든요. 주별로 이제 세금이 이렇게 또 다르다 보니까 주세가 없는 이 8개 주에서는 일시불로 이제 받는다고 하면은 6억 3,130만 달러를 이제 받게 된다. 하지만 뭐 주세가 있는 곳에서 파워볼 이제 당첨 금액을 이제 받게 된다고 하면은 5억 2,230만 달러를 이제 받게 된다. 대략 한 1억 달러가 세금 주세금으로 날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와, 장난이 아니네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당첨이 된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가서 당첨금을 이제 받는 것이 아니라 재무 자문가, 뭐 세무사, 변호사 이런 전문 자문팀을 구성을 하고 당첨 사실을 비밀로 이렇게 또 유지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할지 잘 결정을 한 게 좋다라고 하네요. 뭐 재무 전문가나 뭐 세무사 이런 이제 변호사들이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 데서나 이제 돈을 이렇게 또 받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1억 달러 정도 이제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뭐 엄청나게 큰 금액이다 보니까 뭐 변호사, 세무사 끼는 게 오히려 돈을 더 아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1억 달러보다는 덜 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파워볼에 이제 당첨이 되신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비밀로 하고 당첨금을 이제 바로 받지 말고 뭐 변호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 팀을 이렇게 또 꾸려가지고 잘 받는 게 이렇게 또 좋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뽑는다고요. 오늘 이렇게 또 뽑다 보니까 동부 시간 기준으로는 11시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LA 시간으로는 11시 빼기 3은 8시, 뭐 7시, 8시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7시 전에 파워볼을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만 2달러를 사나 100달러를 사나 둘 다 가능성은 똑같아요. 희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많이 사지 마시고 많이 사봤자 한 10불 정도, 5개 정도, 하나 2불이거든요. 5개 정도 사는 것을 추천을 이렇게 드립니다. 어쨌든 야, 파워볼 기가 막히네요. 그러면서 또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주에 가서 이제 당첨금을 이렇게 또 받아야지만 주세가 없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우선 이제 소득세가 없는 그런 주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연방세는 내기는 내지만 주 소득세가 없는 그 주는 플로리다, 텍사스, 워싱턴, 사우스 다코타, 테네시, 와이오밍, 뉴햄프셔 이 7개 주에서 이 당첨금을 이렇게 또 받으면은 주세가 없다. 당첨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억 달러 정도를 아낄 수가 있다. 그리고 주 소득세가 이제 캘리포니아에는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복권 당첨금은 면세가 되는 주가 바로 이제 캘리포니아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8개 주 안에 캘리포니아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만약에 당첨이 된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당첨금을 받을 수가 있다. 세금 없이. 주세금 없이. 연방 세금은 내고 주세금 없이 잘 받을 수가 있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야, 상상만 해도 얼마나
예, 이 기분이가 이렇게 더 좋지 않습니까? 아, 이거 당첨이 되면 얼마나 또, 막 이렇게 설레고 막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CNN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한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한국 축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외국인 심판한테 성접대를 한 의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주요 경기를 이렇게 또 앞두고 방문을 한 외국인 심판 그리고 축구 관계자들한테 총 8차례의 유흥업소, 마사지업소에서 성접대를 제공을 했다라는 문체부의 보고서가 이제 공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와, 쪽팔리네요, 쪽팔려. 와, 이거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접대를 하면서 접대 비용 대략 한 뭐 560만 원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 접대 비용을 대한축구협회에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해요. 와, 미쳤네요. 그러면서 이 560만 원을, 이거는 성접대용으로 이제 썼는데, 이거를 뭐 식사를 했다, 뭐 음주를 했다, 회식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2016년도 문체부에서 그 감사에서 적발이 이렇게 또 됐다고 하네요. 적발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검찰에 넘겨졌지만, 그런데 2017년도에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그런 처분을 이렇게 또 받았다. 그래서 또 이제 덮어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최근 들어 가지고 언론 보도가 이제 또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다시 지금 이 논란의 중심에 이렇게 서 있다. 그래가지고 이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사과문을 지금 발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2011년도, 2012년도에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2013년도부터는 클린카드 시스템을 도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부적절한 업소 결제를 원천 차단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외부 담당 인력을 통해 가지고 기념품 같은 것들만 이제 전달을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뭐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예전에는 이거 뭐 거의 10년도 넘게 10년 전에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성접대를 이런 심판한테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 야, 그러면은 이거는 뭐 거의 승부조작이지 않나요? 승부 조작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때 허위로 이렇게 작성이 된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은 것에 대해 가지고 부회장이나 뭐 고위층까지 결제가 이제 그런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직적으로 개입이 된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의혹도 이렇게 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6년도 이제 월드컵, 이제 올해 월드컵에서 이제 한국이 성적이 별로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한국 국민들은 벌써 굉장히 분노에 이렇게 또 차 있는데, 그런데 이게 또 수면 위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엄청난 분노가 더 거세지고 있다. 비난이 엄청나게 지금 거세지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이 대한축구협회에서 심판한테 성접대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진짜 와, 너무한 게, 이거 너무 쪽팔린 게 아닌가. 와,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밥 아이거 그리고 이제 조슈아 쿠슈너가 LA 레이커즈를 지금 이 구매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인수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밥 아이거 전 디즈니 CEO죠. 전 디즈니 CEO랑 그리고 조슈아 쿠슈너가 LA 레이커즈를 인수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단의 가치는 125억 달러로 평가가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전 대주주였던 마크 월터가 매각을 한 그 지분만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 소유주였던 버즈 가문의 전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구단을 계속해가지고 그렇게 이어나갈 전망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밥 아이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 디즈니 CEO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올해 초에 디즈니 CEO에서 이제 물러난 다음에 조슈아 쿠슈너가 이제 설립을 한 벤처 카피털 드라이브 캐피털에 합류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사업 파트너 관계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조슈아 쿠슈너가 이제 누구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의 동생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아이거 부분은 2024년도 여성 축구단 엔젤시티 FC를 인수를 한 이력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LA 레이커즈가 지금 뭐 밥 아이거 그리고 조슈아 쿠슈너한테 이렇게 또 팔렸다
라는 그런 예상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LA 레이커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니까 이 NBA 예, 이 경기 또 이제 구경을 이렇게 또 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NBA 경기, 특히 이제 LA 레이커즈 경기를 이제 보러 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티켓이 비싸더라고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아들이랑 뭐 클리퍼즈 게임 그런 거에 이렇게 또 가기를 하는데 클리퍼스 게임도 엄청나게 재밌더라고. 어쨌든 뭐 NBA 진짜 너무나 재미난 그런 스포츠이지 않나 농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소폭 상승세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06% 소폭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S&P 500은 0.24%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0.5% 정도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미국의 지난 7월달 CPI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미국의 지난 7월달 CPI 지수를 이렇게 또 보면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3.4%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코어 CPI는 2.5%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거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네요. 이렇게 시장 예상치에 이제 부합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주식 시장이 안정세를 이렇게 또 보이면서 소폭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물가 지표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내릴지 올릴지 뭐 동결을 할지 그게 또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연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9월 달에 이제 FOMC를 이렇게 또 하면서 아마도 이 금리를 계속해 가지고 동결을 이렇게 할 것으로 투자자들은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동결을 할 확률이 58%로 확률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3.5%에서 3.75%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오늘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 종목 주식들이 지금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코위브라고 하는 이 뭐 AI랑 관련이 된 그 기업의 주식이 18%가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주도 14%가 급등을 이렇게 또 하면서 뭐 델, 마이크론 이런 주식들이 다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AI 관련주들이 또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증시를 지금 견인을 이렇게 또 하면서 다 이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웬디스 햄버거 있지 않습니까? 웬디스는 인수합병을 이제 통해 가지고 상장 폐지 추진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에 11% 이상 급등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빗으로 이제 바꾸려고 이렇게 또 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인텔은 200억 달러 규모의 그 자금 조달 소식이 긍정적인 그런 평가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국제 유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국제 유가는 지금 현재 소폭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WTI는 84달러를 돌파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또 이제 호르무즈 협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봉쇄가 계속해가지고 더 장기화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분명히 저번 주에 이 스카페 센트도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늘 내일 해가지고 호르무즈 협이 개방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개구라였습니다. 지금 유가는 계속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고 호르무즈 협 봉쇄가 된 것은 아마도 더 길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한국 코스피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주들이랑 이제 굉장히 많이 밀접한 그런 관계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코스피 반도체주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반등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코스피가 3.6% 이상 급등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미국 주식시장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마이클 버리 있지 않습니까?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가 5천억 달러를 펀딩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얼마 전에 엊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펀딩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이 엔비디아가 5천억 달러 규모의 이 AI 인프라 자금을 조달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유사한 월가의 눈속임이다 라고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마이클 버리는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풋 옵션 숏을 추가로 이제 확대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엔비디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사모펀드, 뭐 아폴로, 블랙스톤, 블랙락, 이런 사모펀드랑 이제 협력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손실이 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자산을 재매각을 해가지고 최대 25%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금을 지금 조달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순환적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뭐 캡티브 금융 같은 거, 장비 파이낸싱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제조업계에서 일방적인 그런 방식이다. 제조업계에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자주 이렇게 하는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AI 인프라 수요가 확실한 그런 상황에서 매출을 다각화하는 그런 이제 잭슨 황 CEO의 명확한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잭슨 황을 옹호를 하는 그런 의견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마이클 버리 이런 사람들은 숏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를 비판을 이렇게 털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AI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뭐 엔비디아는 계속해 가지고 더 잘 나가고 있기는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이렇게 또 갈는지는 계속 봐야겠죠.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오늘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한 그 코어 위브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코어 위브는 오늘 18%가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2분기 매출이 25억 7,500만 달러가 이렇게 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112%가 증가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이렇게 또 했다. 그래 가지고 오늘 코어위브의 주식이 18%가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코어 위브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매출은 뭐 폭발적이기는 폭발적이지만 그런데 영업 비용이 계속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아니 매출이 25억 7,500만 달러인데 그런데 영업 비용이 26억 2,400만 달러로 여전히 적자이다 라고 하네요. 4,900만 달러가 영업 손실을 지금 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난 2분기에도. 그런데 이제 코어 위브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뭐 일은 어마무시하게 일감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수주 잔고가 굉장히 폭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백로그가 된 게 굉장히 많다. 일이 지금 주문이 엄청나게 밀려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6월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매출 수주 잔고는 1,040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1,040억 달러의 일을 벌써 이제 받아놨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3분기 들어가면서 메타에 추가 210억 달러 계약을 이제 펌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250억 달러의 신규 수주까지 추가로 이제 확보를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코어 위브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 붐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일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코어 위브는 뭐 벤틀리 시스템, 브레머리 이런 신규 고객도 이제 계속 유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인 스트리트로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까지 유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고객도 이제 다양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3분기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이렇게 떠면서 34억 달러에서 36억 달러 정도 이제 매출을 달성을 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연간 매출까지 목표치를 이제 상향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티 은행의 이제 분석가들은 코어 위브는 이번 분기가 상장 이후에 가장 깔끔한 실적이었다라고 평가를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미국의 주식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이 AI에 관련이 된 그런 주식들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AI 주식들이 실제로 매출을 진짜 잘 만들어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AI는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잘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 계속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Lov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